네, 이번 시간은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배치표에 대해서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장혁진이라고 하고요. 대입 컨설팅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하단부에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배치표는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만들었던 좀 대표적인 제 뭐랄까요,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런 인쇄물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건데 좀 애정도 느껴지고 이게 작업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노가다 같은 이런 작업도 좀 해야 돼서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며칠 막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만큼 애정도 있고 이 남이 제가 만든 배치표를 가지고 욕을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거든요. 사실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근데 객관적으로 그래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조금 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는 요즘 누가 배치표를 보면서 이렇게 줄 꺼놓고 이 점수니까 여기 이렇게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대학별로 환산 점수라는 게 있고 그 환산 점수를 계산해봐야지 유불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가산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어느 애들이 많이 들어갔냐 나갔냐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배치표는 일종의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치표에 대한 의미를 딱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일단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거 다른 대학은 또 무슨 학과 무슨 대학이 있구나 라는 뭔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좌우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배치표의 존재 이유다. 첫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배치표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정보가 정말 많아요. 특히 저희 메가스터디 배치표는 그 정보를 정말 신경 써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그 대학의 모집 영역을 보지 않더라도 배치표 상단에 있는 정보만 보더라도 이제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게 저희가 정리해드린 느낌이다. 이게 배치표의 존재 이유 두 번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제가 만든 배치표가 맞냐 안 맞냐를 얘기를 할 때는 참 기분이 나쁘지만 사실 저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줄 꺼놓고 이 정도니까 여기 이 대학 쓰면 돼. 이렇게 좀 단순하게는 배치표를 보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거는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나 아니면 대입 컨설팅 센터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배치표를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받는 배치표는 총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3장은 이제 보통 이제 앞뒷면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장인 이유는 한 장은 가군, 한 장은 나군, 한 장은 다군이에요. 여기 상단에 색깔은 조금 이상하게 적혀 돼 있는데 가군이 아마 보라색일 거고 나군이 아마 파란색 하늘색 계열, 그 다음에 다군이 아마 갈색 계열일 거예요. 군별로 한 장씩 해서 3장이고요. 앞에 장은 이제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의치한 수의대, 약대, 지방대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돼 있고 뒤에 장은 이제 지방대학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치표를 이제 그 가군 배치표를 한번 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보시면은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그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직전 시점이라서 아마 이 배치표가 여러분들이 손에 받는 실제점 배치표는 아마 아닐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채점 배치표 이미 나눠드린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점수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가채점 배치표를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배치표를 보시면은 이거 맨 위에 여기 4개 영역 수도권이라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대학들이 쫙 이렇게 대학들이 쫙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 밑에 쫙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영역 수도권 밑에 붙어 있는 요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수능, 국수, 영탐 4개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은 지방의학학 4개 영역이라고 나와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3개 영역 지방의학학 그 다음에 3개 영역 수도권 그 옆에 2개 영역 수도권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위에 대분류로서 수능, 국수, 영탐 중에 4개를 다 반영하냐, 3개만 반영하냐, 2개만 반영하냐를 크게 분류해서 적어놓은 거고 그 아래 대학들은 그 숫자에 맞게 개수가 반영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영역 반영 대학은 여기 보시면은 국수, 영탐에 적혀있죠. 4개가 다 반영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3개 영역 수도권이라고 적혀있는 것 중에서는 국수, 영탐 중 택3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세계영역 반영이니까 국수, 영탐 4개 중에 3과목을 아무거나 뽑을 수 있는 대학은 요 대학이야. 그리고 그 옆에 탐국수영 택이라 적혀 있는 거는 탐구는 필수 반영하고 국수영 중에 2개를 뽑을 수 있는 대학이야 라는 거고요. 그 옆에 수국영탐 택이는 수학은 무조건 반영하고 국어, 영어, 탐구 중에 2개를 반영하는 대학이야 라고 그 밑에 쫙 대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구분과 두 번째 구분을 보시면 수능 4개 중에 몇 개를 반영하고 그 몇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배치표 상단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 연세대라는 대학 위에 동그라미 표시와 미기 표시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문과, 이과로 구분하는 게 대세였고 요즘도 문과, 이과로 구분하는 배치표가 있는데 저희는 좀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배치표라서 요즘 문과, 이과 구분을 누가 하느냐. 수학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냐 아니면 제한이 있냐 그거에 따라서 좀 학과가 갈리거든요. 이과까지는 확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학과들은 수학은 미기, 확 중에 아무거나 다 돼요 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미기라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밑에 있는 학과들은 수학을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과 학과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연세대라고 적혀 있고 별 표시가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오른쪽에는 가톨릭대라고 돼 있고 뭔가 색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씨가 흰색이잖아요. 자, 요것만 봐도 요 대학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냐, 백분위 반영 대학이냐,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섞어서 쓰냐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연세대나 오른쪽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연세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별 표시가 조그맣게 돼 있죠.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에 별 표시. 일단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있는 대학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표준 점수 반영 대학 중에서 이렇게 별 표시가 돼 있으면 얘네들은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변표를 반영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국항공대는 순수하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여기 연세대나 고려대나 동국대나 숙명여대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는데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표를 쓰는 대학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가톨릭대 여기는 이제 뭔가 배경 색깔이 있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백분위 반영 대학입니다. 예, 그 백자가 그 백자는 아닌데 예,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그래서 백분위 반영 대학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그 밑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그 슬래시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숫자가 4개씩 들어가 있죠. 각각 요게 영역별 반영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부터 국수영탐입니다. 참고로 영어가 반영 비율로 들어가면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 고려대처럼 감점 반영이면 감, 그리고 가산 반영이면 이렇게 가톨릭처럼 가산 반영이면 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별로 학과별로 반영 비율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모집 요강이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 내용이 뭐냐면 탐구를 무슨 과목을 반영하고 그리고 개수가 몇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세대를 예를 들면은 여기가 4과 2, 오른쪽은 과 2라 적혀 있죠. 그러니까 확통이 가능한 수학에 제한이 전혀 없는 요 밑에 학과들은 탐구도 4과로 다 되고요. 그 다음에 2과목 반영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 미적분 또는 기하가 지정인 학과는 요 밑에 있는 학과들인데 얘네들은 과탐을 무조건 반영해야 되고요. 그게 2과목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은 가산점 정보인데 여기 딱히 가산점이 없어서 정보가 없는데 이 가톨릭대 보시면은 여기 사회과학, 신학, 인문, 특수교육은 확통의 5%, 사탐의 5%를 가산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과마다 어떤 특정 과목에 이제 가산점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제 2번 항목에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항목은 좀 기타 참고할 거나 좀 특이사항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오른쪽에 가톨릭대를 보면은 가톨릭대는 백분위 반영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의예과, 간호학과, 약대 이 세 개는 예전처럼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섞어 쓰는 표백 반영을 해요. 다른 일반 학과들은 백분위 반영으로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으로 여기에 의예, 약학, 국어 및 역학은
국어 및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변표를 반영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특별한, 좀 다른 방식이 있을 경우, 그런 제한 사항이나 좀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은 이 3번 항목에 다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항목은 이 영어 반영 점수인데 왼쪽 2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해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영어 반영 점수를 각각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를 비교하시다 보면 이거는 2등급, 3등급 넘어갈 때 영어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는 대학이 안 벌어지는 대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학별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동국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학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음영 처리가 돼 있고 이름이 따로 있는 대학이 있고 음영 처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죠. 이게 이제 지명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을 2개 정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배치표 이 모집 요강 정보 위에 적혀 있는 대학이 보통 위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위에 아무 색깔 없이 표시되어 있는 이 학과들은 이 위에 연세대를 의미하고요. 밑에 동국대는 이렇게 음영 처리가 돼 있고 위에 동국대라고 이름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표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과는 위에 이 대학을 말하는 거야. 이 학과는 아래 이 대학을 말하는 거야. 라는 걸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치표가 가채점 배치표이다 보니까 이 왼쪽에 점수는 지금 100분위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점 배치표에서는 이제 100분위 성적과 표준 점수 범위 또는 이제 영어 등급까지 다 표시가 돼서 요 칸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배치표 점수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선의 점수가 297점이라는 소리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의 점수가 293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는 293, 294, 295, 296 이렇게 4개의 구간이 있는 거죠. 요 사이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면 294, 295 사이쯤에 있다. 위에 칸에 바로 붙어 있으면 296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점수 범위가 조금씩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과들의 점수 차이가 사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위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 선에 비슷한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수를 딱 무조건 2점 이렇게 2점수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한 범위 정도로 인식해 주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수를 보고 줄 닦고서 이 파리를 여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대학별로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뭔가 계산을 해보고 아이디어의 경향도 보고 동향을 보면서 지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선에 걸쳐 있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비슷하게 요 점수 뜨면 돼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요 사이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범위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배치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배치표는 이 왼쪽에 만점, 그 100분위 만점의 점수가 또는 표준점수 만점의 점수가 여기 구분되어 있는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국수, 영탐 4과목이 반영이 되면은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 이제 100분위는 300점 만점이 돼요. 그런데 이제 탐, 국수형, 태기, 이런 식, 아니면 국영, 수탐, 태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 과목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만점, 100분위 만점이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어가 반드시 포함될 경우에는 영어를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200점 만점이 되는 거고 영어가 선택일 경우에는 영어를 빼고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300점 만점으로 또 계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점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만점이 다른 이유는 영어가 필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가 이 배치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좀 다 됐다고 얘기가 나서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배터리가 아니고 이 배치표는 일종의 참고 자료로 이 정도 점수 때면은 이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어깨 넓이가 이 정도야. 대학들이 이 학과들이 이렇게 비슷해라는 가늠을 자는 정도. 그 다음에 해당 대학의 좀 구체적인 모집 요강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지원하실 때는 메가스터디 뭐 데이 컨설팅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메가스터디 학교 네트 서비스 등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정확도를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